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 중엽의 어느 화창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땅이 기지개를 켜고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오르던 시절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자리한 읍내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바람을 안고 모여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왁자지껄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자, 골라. 싱싱한 봄나물이 천지예요. 비단이요, 비단! 장안 제일의 빛깔을 보시라! 장사꾼들은 목청이 터져라 물건 값을 외쳤고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흙바닥에 금을 그으며 놀이에 빠져 웃음꽃을 터뜨렸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고소한 기름에 지져내는 떡 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뒤섞여 콧등을 간지렸습니다. 이렇듯 활기 넘치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잠시 후 벌어질 가슴 아픈 일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로 허름한 차림의 늙은 소장수가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송아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다리를 후들거렸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습니다. 소장수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마치 귀찮은 짐덩이를 취급하듯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 송아지 아주 싸게 내놓소. 누구든 얼른 사가시오. 그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며 다가왔지만 이내 송아지의 몰골을 보고는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퉁퉁 부어오른 발목까지 누가 보아도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 뻔한 짐승이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송아지로군. 저런 건 키워봐야 꼴만축 내지. 병든 짐승을 내다 팔려 하다니 저 소장수도 양심이 없구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리며 냉정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여움이나 연민이 아닌 오직 쓸모의 여부만이 담겨 있었지요. 소장수는 사람들의 반응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더니 결국 송아지를 거칠게 잡아끌었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에이, 재수없는 놈! 너 같은 놈은 있어봐야 손해다! 소장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송아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 장터 길가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던져진 송아지는 헐떡이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흩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불쌍하다며 다가오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곧 죽을 놈이지 뭐. 끌고 가도 고생이야. 차라리 저기서 저절로 숨이 끊어지는 게 낫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시끌벅적한 장터의 소음 속에서 어린 송아지는 그렇게 외롭게 버려졌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먼지를 일으키자 송아지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다한 듯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셨을까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낡은 집신을 신고 빛바랜 삼벗을 걸친 한 청년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수였습니다.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가난한 한 농가의 아들로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사내였지요. 오랜 품팔이로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은 몹시 야위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맑고 선한 빛을 띠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의 발길에 채일 듯 위태롭게 쓰러져 있는 송아지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장터의 활기찬 풍경을 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먼지구덩이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린 생명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그의 눈에 잠시 깊은 연민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하여 저리도 외롭게 버려져 있단 말인가.
그의 혼잣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게 길수, 괜한데 눈 돌리지 말게나. 저놈은 보다시피 곧 죽을 목숨이야. 다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자네 주머니 사정도 뻔한데 저런 걸 거두었다간 자네가 먼저 굶어 죽을 걸세.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길수의 형편 또한 송아지만큼이나 위태로웠으니까요. 하지만 길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천천히 송아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송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힘겹게 눈을 뜨더군요. 그리고는 미약한 숨결을 내쉬며 마치 어미의 손길을 그리워한 새끼처럼 그의 손바닥에 제 뺨을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 순간 길수의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늘 가난과 고단함에 시달려 돌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속에서 작고 따스한 불씨 같은 것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나는 법인데 어찌하여 이리도 가벼이 버려져야 하는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살려야겠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살려내야겠다. 장터 사람들은 그의 결심을 읽고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지만 길수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는 송아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어찌 이리도 버려졌는지 모르겠다만 이제는 괜찮다. 그는 곁에 내팽개쳐진 밧줄을 조심스럽게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의 몸을 자신의 온몸으로 부축하여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이내 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길수는 허리를 깊이 숙여 두 팔로 송아지의 몸을 거의 끌어안다시피 부축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아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가겠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수는 비틀거리는 송아지를 부축하며 묵묵히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봄바람에 먼지가 흩날렸고 그의 뒷모습은 남루하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장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웅성거렸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짓 같기도 한데 허나 저 사내의 눈빛은 여느 사람과 다르구나. 길수의 걸음은 무겁고 더뎠지만 그의 품 안에서 송아지는 아주 오랜만에 간신히 눈을 감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수와 송아지의 가엾고도 귀한 인연은 장터의 비웃음 속에서 그러나 더없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길수는 비틀거리는 송아지를 거의 제 몸에 기대어 옮기다시피 하며 해가 저물녘해야 겨우 집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푸른 이끼가 솜처럼 두껍게 내려앉아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고 낡아빠진 대문짝은 반쯤 뜯겨져 나가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이하고 있었지요. 마당 한편에는 오랫동안 쓰지 못해 시뻘겋게 녹이 세운 농기구들이 어지러이 방치되어 집안의 가난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닫힌 방문 너머로 밭은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병석에 누워 지내는 길수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고단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힘겹게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헬쑥한지 입술이 얼마나 푸르게 질려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잦아드는 숨을 고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수야, 네가 오는구나. 오늘 장터에 나갔다 오더니 어찌하여 웬 짐승을 끌고 왔느냐. 저것이 송아지냐? 길수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소매로 훔치며 겨우 송아지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요. 예, 어머니, 장터에 갔다가 버려진 아이를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여 차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몇 번 더 토해내고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깊은 시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집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고 나는 약 한 첩 살 돈이 없어 일이 맥없이 누워만 있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또 다른 식구를 그것도 말 못하는 짐승을 거두었단 말이냐. 이러다간 우리 세 식구가 다 함께 굶어 죽게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꾸짖음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에 길수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어리석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을, 숨쉬는 것을 눈앞에 두고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제가 며칠을 굶는다 하여도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타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마음이 물러터졌느냐. 이 험한 세상은 그렇게 약한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얼마 남지 않은 내 힘마저 저 아이에게 다 쏟아내면 정작 너는 어찌 버티려 하느냐. 네가 쓰러지면 이 어미는 어찌하라고. 길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만은 제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버려졌을 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져 왔지만 차마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돌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내 성정이 그렇구나. 하늘도 너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언젠가는 길이 열리겠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그 침묵을 긍정이라 여기고 곧장 송아지를 위해 비어있던 외양간에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동이에 맑은 물을 담아 그 앞에 놓아주었지요.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물을 몇 모금 마시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송아지의 차가운 이마를 쓰다듬으며 마치 어린 동생에게 속삭이듯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내 곁에 내가 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낡은 초가집과 허름한 외양간은 삐걱대는 지붕 아래에서 고요히 어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향한 한 청년의 지극한 연민과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려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길수가 죽어가는 송아지를 끌고 와 제 목숨처럼 돌본다는 이야기는 금세 좁은 마을 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 어리석은 청년의 철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지요. 사람들은 길수의 초가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는 외양간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앙상한 송아지를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집은 쌀독이 비어 사람이 굶을 판인데 짐승의 정을 쏟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어미는 골골 알아누워 약 한 번 못 쓴다는데 참으로 딱한 일이지. 수군거림은 곧 대놓고 하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수가 마루 끝에 앉아 송아지에게 먹일 부드러운 풀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집 아낙네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길수,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자네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데 어찌하여 힘 한 번 못 쓰는 저런 짐승에게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게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가시돋친 비난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수는 잠시 풀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눈앞에 두고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어쩌면 이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요. 안악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그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짐승을 거두는 법일세. 저 송아지는 자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며칠 못 가 죽을 게 뻔하네. 그때 지팡이를 짚은 옆집 노인이 느릿하게 다가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것의 혈기가 본래 그렇지. 가엾은 것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 허나 저 착한 마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배고픔과 가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법인데. 노인의 말은 길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길수는 흔들리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오래 가든 짧게 끝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라도 저 아이가 편히 숨쉬고 제가 가져다 준 풀을 씹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송아지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힘겹게 풀을 삼키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길수의 눈가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안악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며 돌아섰고 노인 역시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돌아가면서도 여전히 그의 어리석음을 탓했지만 몇몇은 길수의 너무도 진지한 눈빛을 보고 차마 더는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사방이 고요해지자 길수는 외양간으로 가 송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차가운 흙벽에 기댄 채 잠든 송아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를 비웃는 이들이 많구나. 내가 어리석다고 곧 너를 포기할 거라고 말들 하지.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너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주렴. 그의 말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의 간절한 마음에 답이라도 하듯 송아지가 힘겹게 꼬리를 한번 아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작디작은 움직임 하나가 길수의 지친 가슴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송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등진 채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든 것만 같았지요. 길수는 날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상이슬을 헤매고 다녀 가장 부드러운 풀만 골라 베어다 주었고 차가운 샘물을 길어와 제 천으로 든 뒤 작은 물동이에 담아 송아지 입 가까이에 대주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힘없이 눈만 감았다 뜨기를 반복할 뿐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수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허름한 외양간 기둥에 지친 몸을 기댄 채 축 늘어져 미동도 없는 송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힘을 내주렴. 네가 버텨준다면 나도 끝까지 버텨낼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그의 눈가에는 잠을 이기지 못한 깊은 피곤이 역력했고 풀을 베고 돌을 나르던 손은 여기저기 갈라진 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길수야, 내 아들아, 괜히 너만 지쳐 쓰러질까 어미는 두렵구나. 저 아이를 보아라. 이미 하늘도 버린 목숨 같으니 이제 그만 편히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저 아이에게도 더 나은 길일지 모른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아들을 향한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하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버려진 목숨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다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길수는 얇은 호팁을 하나를 들고 나와 송아지 곁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등줄기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숨결이라도 놓칠세라. 그는 송아지의 가슴팍에 가만히 귀를 대었습니다. 쿵, 쿵. 아주 느리고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고동소리에 의지해 길고 긴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새벽녘 희미한 달빛이 마당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길수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송아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는 황급히
송아지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싸늘했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절망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차가운 절망이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길수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그 지극했던 정성도, 밤을 새워가며 빌었던 간절한 기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그는 힘없이 송아지의 몸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따뜻하고 거친 것이 그의 손등을 핥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화들짝 놀란 길수가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송아지가 간신히 고개를 들더니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송아지는 마지막 남은 전 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음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지만 길수의 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 길수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송아지의 목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구나. 네가 살아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마주한 한 인간의 순수한 환희이자 작은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한편 그 가느다란 울음소리는 낡은 방문을 넘어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돌려 외양간 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아주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으니 울 수도 있는 것이지. 살아있으니 어쩌면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이 되어 올지도 모르겠구나. 송아지의 첫 울음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길고도 선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남겠다는 세상을 향한 작은 선언이었으며 길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송아지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내 다리로 일어서서 풀을 뜯을 정도는 되었지만 여전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길수는 그런 송아지를 위해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짐승에게까지 돌아갈 양식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하루에 한 번 겨우 쏘어내는 멀건죽 한 그릇이 길수와 어머니의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나뭇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녹그릇에 담긴 죽을 어머니 손에 들려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다 드셔야 합니다. 기운을 내셔야 제 마음도 놓입니다. 어머니는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 몸도 아껴야 한다. 너는 종일 품팔이로 고된 일을 하는데 어찌 빈속으로 밤을 버티겠느냐. 길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만 기운을 차리시면 저는 그것으로 배가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에 담긴 죽의 절반을 뚝 덜어내어 외양간으로 가져가 송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죽 냄새를 맡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조금씩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제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양 흐뭇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어서 힘을 키워야 산다. 그러니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가가 다시금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리 살뜰하게 굴면 결국 너만 쇠약해질까 어미는 두렵구나. 길수는 묵묵히 송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도 함께 지켜야 할 가족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생명일수록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길수의 텅 빈 뱃속을 지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지독한 허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크고 따뜻한 감정이 그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덜어낸 그릇 속 한 숟가락의 죽이 꺼져가던 두 생명을 함께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 생명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고된 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눅눅한 바람이 부는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버려졌던 그 어린 송아지는 이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여위였지만 네 다리에는 제법 단단히 힘이 붙었고 무엇보다 흐릿했던 눈빛에는 총명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마다 길수가 베어다 주는 풀을 우적우적 씹어 넘기는 모습은 한결 든든해 보였지요. 길수는 새벽마다 이슬을 머금은 낫을 들고 산자락으로 올라 풀을 베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송아지를 마당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제는 제법 힘을 좀 낼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밭에 나가보자꾸나. 우리가 함께 땀을 흘려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게다. 송아지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길수의 손길에 고개를 기분 좋게 비비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루 끝에 위태롭게 기대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야, 저 아이가 아직은 어려 몸이 여린데 벌써부터 바티를 시키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느냐. 길수는 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마냥 쉬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 서로의 걸음에 맞추어 일을 함께하며 기운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길수는 먼지 쌓인 광에서 꺼내온 작은 쟁기를 송아지에게 메어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한지 송아지는 몇 번이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결코 채찍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걸으며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옳지, 잘한다.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아라. 그래, 바로 그렇게. 신기하게도 송아지는 길수의 발소리와 목소리에 맞추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메마른 땅은 무쇠처럼 단단했지만 이윽고 쟁기 끝이 마른 흙을 갈라내며 희미한 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밭고랑을 본 순간 길수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정말 내 덕분이다. 내가 혼자였다면 도저히 해내지 못했을 이 일을 네가 나와 함께 해내고 있구나. 마당에서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그러나 가슴 벅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베푼 은혜를 아는구나. 우리 집에 다시 볕이 드는 날이 오려나 보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척박했던 밭에는 서툴지만 반듯한 고랑이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길수와 송아지는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며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길수는 송아지의 뺨을 쓰다듬으며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수고했다. 네가 있어 이제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게다.
송아지는 마치 그의 말을 전부 이해한다는 듯 짧게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희망에 찬 울음은 시원한 여름 저녁의 논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길수의 작은 밭에는 그 누구의 밭보다도 먼저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묵직하게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은 지난 계절 동안 길수와 소가 함께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었지요. 장터에서 버려져 죽어가던 병든 송아지가 이제는 늠름하고 힘센 소로 자라 논밭을 갈았으니 그 수확 또한 다른 집들보다 훨씬 이르고 풍성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 두둑에 서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며 저마다 속삭였습니다. 참, 저 송아지가 이제는 저리도 크고 튼튼한 소가 되다니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 그놈이 병들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저 소 덕에 집안이 살아나는 꼴이 아닌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감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 자리에는 부러움이 싹트고 이내 그 부러움은 날카로운 시기와 비아냥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마을 사내 하나가 팔짱을 낀 채 길수에게 들으라는 듯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 자네 팔자가 좋구먼.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버려진 송아지 하나 잘 주워다. 이렇게 때맞춰 풍년을 얻었으니 말이야. 고생한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낫으로 별을 베던 길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그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 대신 땀으로 얼룩진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운을 지켜낸 것은 간절한 정성이었습니다. 이 결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잘난 채는 결국 짐승 덕 좀 본 것을 가지고 마치 제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에 길수의 눈빛이 순간 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짐승의 덕이든 사람의 덕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본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법입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죽음의 문턱에서 버텨냈습니다. 저는 다만 그 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한 안악은 길수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에이, 저놈은 늘 말만 고상하게 하지. 그래봤자 결국 운이 좋았던 게야. 사람들은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의 공을 깎아내렸지만 길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을의 논바람에 황금빛으로 흔들리는 벼이삭을 바라보다가 곁에 선 소의 듬직한 목덜미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말을 보태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 너와 내가 함께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소는 고개를 위아래로 크게 끄덕이며 짧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늘한 가을바람을 타고 들판으로 번져나가 시기 어린 말들로 흔들릴 뻔했던 길수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다져주었습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들인 길수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 그는 잘 여문 곡식을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는 제법 다 자라 힘이 넘치는 소의 고삐를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때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그 비쩍 마른 송아지는 이제 윤기가 흐르는 짙은 털빛과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는 늠름한 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저기 저 소 좀 보게나. 예전에 길수가 데려왔던 그 병든 송아지가 정녕 맞단 말인가? 허허, 믿기지가 않는군. 뼈만 앙상하던 놈이 이제는 장안에서도 손꼽힐 만한 장사소, 촨씨가 되었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짐수레 앞에서 끙끙대던 한 짐꾼이 길수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길수, 미안하지만 우리 짐을 좀 날라줄 수 있겠는가?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이 수레가 꼼짝을 못하네. 길수는 잠시 소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라면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소의 고삐를 가만히 움켜쥐고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오랜 동무에게 부탁하듯 다정한 목소리였지요. 힘 한번 내보자꾸나. 우리가 저분들을 도울 차례다. 소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코로 굵은 숨을 한번 내뿜더니 내 다리를 땅에 굳게 딛고 묵직한 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거리며 꿈쩍도 않던 수레바퀴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짐꾼은 제 눈을 의심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장사소가 다 있나? 이놈은 힘도 힘이지만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 눈빛이 참으로 순하구나. 그날 오후 장터 한편에서는 소들의 힘겨루기 판이 벌어졌습니다. 길수는 본래 자신의 소를 그런 거친 판에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수의 소가 가진 엄청난 힘을 본 사람들이 은혜 갚은 소가 진짜 힘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며 그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기대와 환회, 길수는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소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는 말거라. 굳이 이길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아이인지 저들에게 한번 보여주기만 하거라. 맞은편에서는 다른 농가에 집채만큼이나 크고 억센 황소 한 마리가 성난 숨을 몰아쉬며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나 길수의 소는 조금도 기죽지 않은 채 그저 맑고 고요한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두 소가 뿔을 맞대고 밀고 당기는 숨막히는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끝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거대한 황소가 뒷걸음질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장터는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은혜 갚은 소다! 저 소는 길수의 은혜를 갚은 소다. 그 외침은 이내 모든 사람의 외침이 되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달려가 소의 머리를 힘껏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이긴 것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길수의 어머니 역시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 소를 은혜 갚은 소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것이 바로 내 아들의 마음이거늘. 그날 이후 장터에서는 오랫동안 길수와 그의 쇠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를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길수의 소를 은혜 갚은 소라 불렀고 길수는 그 이름 덕분에 마을에서 더욱 신망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좋은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가고 나쁜 소문은 발이 달려 만리를 가는 법입니다. 길수와 은혜 갚은 소에 대한 이야기는 장터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내 그 고을에서 가장 세도가이자 탐욕 많기로 소문난 한 양반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생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다가 곁에서 시중 들던 하인에게 그 보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장터에서 장정 10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소가 나타났다 하옵니다. 듣자 하니 예전에는 다 죽어가던 병든 송아지였는데 길수라는 자가 거두어 기른 뒤로 그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은 번쩍 하고 눈을 빛내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술기운에 흐릿했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형형하게 빛났지요. 그런 괴물 같은 소가 이 작은 고을에 있다 하였느냐. 허허, 그것은 필시 하늘이 내게 내리는 재물일 터. 당장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며칠 뒤 그 양반은 보란듯이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길수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행차했습니다. 값비싼 비단 도포자락은 흙먼지 묻은 마당 위에서 위세 좋게 나부꼈고 그의 얼굴에는 가난한 농부를 향한 오만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양반은 손에 든 부채를 거만하게 흔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네가 길수라 하던가? 내 놈이 기른 소가 장터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다지. 참으로 귀한 소로다. 내 그 소를 높이 사 100냥을 줄 터이니 당장 내게 넘기거라. 100냥이란 돈은 길수가 평생 품을 팔아도 만져보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양반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그 명은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피와 땀을 나누며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제게는 벗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양반은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벗이라? 허허, 미천한 농부가 일가의 짐승과 벗이라 칭하다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로구나. 내가 제시하는 값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니 군말 말고 어서 넘기지 못할까. 하지만 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천금을 주신다 하여도 제 손에서 이 아이를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함께 나눈 은혜를 저버리고 동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양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를 탁 소리가 나게 접으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천한 농부가 나의 말을 거역한단 말이냐? 정녕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일 당장 밀린 세금을 빌미로 내 놈의 집을 빼앗고서라도 기어이 저 소를 내 외양간에 들이고야 말겠다. 그 순간 집 안에서 길수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내어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소는 저희 모자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 목숨과도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양반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라? 가소로운 소리. 내 눈에는 그저 값비싼 재산일 뿐이다. 조만간 다시 찾아올 터이니 그때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내 놈 신상에 좋을 것이다. 양반 일행이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난 뒤 길수는 마당에 선 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다시 온다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낼 것이다. 너는 나와 어머니의 목숨 줄이다. 손은 마치 그의 굳은 마음을 모두 읽었다는 듯 길수의 등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굳건한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양반의 서슬퍼런 협박이 있은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겉으로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무거운 시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권세로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이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도 길수는 소와 함께 절로 가는 한적한 상길목에서 땔감으로 쓸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고된 노동의 땀이 맺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이미 돌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은 그런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키며 쌓인 나무찜을 묵묵히 끌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던 한 스님이 길수와 소를 보고 그 자리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하얀 눈썹과 수염이 가슴까지 길게 내려온 노스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깊은 연륜을 느끼게 했지만 무엇보다 그 눈빛이 속새에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온화했습니다. 스님은 길수가 아닌
그의 곁에 선 소를 가만히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곁에 있는 저 소는 참으로 눈빛이 곱구나. 어찌하여 저리도 온순하면서 동시에 굳세게 보이는가? 길수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본래 장터에서 병들어 버려졌던 송아지였습니다. 죽어가던 것을 제가 가엾이 여겨 데려와 살려냈습니다. 이제는 제게 버시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였구나. 짐승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아는 법이지. 하물며 사람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스님의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린 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스님, 요즘 마을의 한 양반께서 이 아이를 탐내어 강제로 빼앗으려 하십니다. 저는 끝내 거절하였으나 세금과 권세를 앞세워 저를 누르려 하니 힘없는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스님은 길수의 말을 잠자코 다 듣고 나더니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를 잠재우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재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지만 은혜와 의리는 평생을 함께하는 주춧돌과 같은 것이다. 권세는 사람의 무릎을 꿇릴 수는 있어도 하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본다. 그대가 지금처럼 바른 뜻으로 그 생명을 지켜낸다면 막혔던 길은 결국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길수의 눈가가 뜨겁게 붉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겁던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때 길수의 곁에 서 있던 소가 그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낮게 울었습니다. 스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울음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다.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로구나. 명심하게. 그대가 기른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를 기르게 될 것이다. 길수는 스님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땅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 아이와 함께 끝까지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스님은 손에 든 염주를 한번 굴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는 법. 그대의 집안도 머지않아 다시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이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지혜로 얻은 마음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하늘은 마치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비를 쏟아냈습니다. 온 들판은 잿빛 먹구름에 덮여 한낮에도 어두컴컴했고 평화롭게 흐르던 시냇물은 순식간에 성난 황소처럼 몸집을 불려 거센 흙탕물이 되어 마을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허름한 초가집 처마 밑에 서서 무섭게 불어나는 마당의 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 논둑이라도 무너지면 우리가 애써 지은 올 한 해 농사가 다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힘겹게 삭신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요. 길수야, 무슨 수를 쓰든 내 몸만은 다치지 말아야 한다. 곡식은 잃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니라. 그러나 길수는 어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망설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기어이 마을 앞을 지키던 논둑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집채만 한 물기둥이 논으로 마구 들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던 벼 이삭들이 순식간에 흙탕물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는 속아 있는 외양간으로 달려가 고삐를 움켜쥐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얘야! 함께 가자! 우리가 아니면 이 논을 지킬 수가 없다! 소는 그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그의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길수는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소와 함께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발목을 휘감아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길수야, 거긴 위험하다. 어서 돌아와라. 사람 목숨이 먼저다. 하지만 길수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 마을 논이 전부 물에 잠기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또 한 줄기 거대한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이제는 강물이라 불러도 좋을 거대한 물줄기가 들판 전체를 덮쳐왔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길수는 그만 거센 물살에 발을 헛디디며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푸라기처럼 흙탕물 속에서 둥둥 떠올라 뒤흔들리며 점점 더 멀리 떠밀려 갔습니다. 안 돼! 어머니! 그것이 길수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본 어머니는 창문에 매달린 채 그대로 혼절하듯 오열했습니다. 길수야, 내 아들아. 하늘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천둥을 울렸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길수의 흐릿해지는 두 눈에 마지막 순간 번쩍이는 번개 불빛 사이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소의 검은 실루엣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길수의 몸은 거센 물살에 지푸라기처럼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입과 코를 틀어막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필사적으로 휘젓는 팔은 허공을 가를 뿐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길수는 마지막 남은 숨 사이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살려 주시오. 어머니, 제가 아직...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음소리가 성난 물살 위로 장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가르는 찰나 시커먼 실루엣 하나가 길수 쪽으로 거침없이 달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길수의 소였습니다. 소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제 몸을 던지더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길수의 허리띠를 정확하게 뿔로 떠받쳤습니다. 뿔에 단단히 몸이 걸린 길수는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얘야, 안 된다. 여긴 위험하다. 어서 물러나거라. 그러나 소는 두 눈을 크게 부릅뜬 채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강물 속에서 버텼습니다. 소의 네 다리는 거센 흐름에 위태롭게 휘청거렸지만 마치 땅속 깊이 뿌리라도 내린 듯 굳건히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을 삼키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려 널 잃을 수는 없다. 제발 버티지 말고 물러나거라. 하지만 소는 대답 대신 뿔로 길수의 몸을 더욱 단단히 떠받치며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굵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또다시 천둥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짐승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던지는구나. 이런 광경은 내 난생 처음 보는 일이다. 소는 온몸으로 거친 물살을 막아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길수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몇 차례 더 물에 잠길 듯 크게 휘청이며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으나 마침내 길수를 가까운 둑 위로 밀어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길수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자
소가 여전히 물속에 몸을 반쯤 담근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길수는 울먹이며 두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은혜는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결국 네가 내게 갚아준 것이었구나. 소는 흠뻑 젖은 코로 더운 김을 한번 내뿜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깊고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세던 비가 점차 잦아들고 성난 강물처럼 밀려들던 홍수도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언덕 위에 모여 길수와 소의 사투를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한동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센 물살에서 길수를 구해낸 소의 모습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뜻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까 그 노인이 손에 쥔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저 소가 해내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짐승이로구나. 우리는 그저 어리석은 눈으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야.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수를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이웃집 아낙네는 눈물을 훔치며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괜히 길수를 비웃고 그의 정성을 어리석다 손가락질했지. 그런데 보게. 그 지극한 정성이 결국 소의 마음을 움직인 게야. 말 못하는 짐승도 저리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찌 그 마음을 잊고 살았을꼬.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시기가 아닌 깊은 부끄러움과 참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화려한 말을 탄 양반 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난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가 이제야 마을 사람들이 길수와 소를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양반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모두가 일가의 짐승 한 마리를 보고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그의 물음에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려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소가 방금 물에 휩쓸린 길수를 제 목숨을 걸고 구해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 은혜로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양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자신이 권세를 내세워 저 소를 빼앗으려 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이 일제히 자신에게로 향하자 그는 당황하여 난처하게 손에 든 부채를 접었습니다. 양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길수 앞으로 다가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길수야. 내가 그 소를 탐내었던 것을 사과하마. 세상의 재물이 어찌 목숨을 구한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소는 두 번 다시 내 입에 올리지 않겠다. 흑투성이의 길수는 묵묵히 그의 사과를 듣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사과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저와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버텨나갈 것입니다. 양반은 길수의 원망 한 점 없는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거늘 나는 그 귀한 은혜를 빼앗으려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길수의 집을 보며 조롱하거나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소를 깊이 존경하며 자신들 또한 서로 돕고 의지하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소가 목숨을 걸고 보여준 고귀한 행동은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차가웠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비구름이 물러가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점차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었고 물에 잠겼던 논도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며 마르기 시작했지요. 길수는 마당에 깨끗한 짚을 두툼하게 깔아놓고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소의 등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인 흙과 진흙이 벗겨져 나갔고 윤기 흐르는 검은 털빛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수는 소의 젖은 등을 어루만지며 뜨거워진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얘야, 내버사.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내가 너를 살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살렸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와 더없는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는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고개를 길수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지닌 동무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길수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꾸짖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하고 깊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길수야, 이 어미는 그동안 네가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꾸짖기만 했구나. 헌데 결국 너의 그 고든 마음이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말 못하는 짐승이 은혜를 갚는 것을 이 늙은 어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길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늘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그랬고 말고 짐승도 받은 은혜를 이토록 갚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날 저녁 마당에서 짚을 씹던 소는 문득 고개를 들어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쩐지 사람의 눈과 다르지 않은 듯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길수와 어머니는 따뜻한 등잔불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초가집은 남루하고 위태로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그 어떤 보물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핥히고 간 상처는 마을 곳곳에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논둑, 진흙 더미에 쓰러진 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마다 제 논이 물을 빼고 제 집에 기둥을 세우기 급급하여 이웃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마을의 풍경은 놀랍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길수와 그의 소가 있었습니다. 짐승마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길수의 초가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눈 흔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길수를 비웃었던 이웃집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쌀 한 마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수, 내가 보여준 그 귀한 마음에 우리도 깊이 감동했네. 우리 마을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뒤이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다가와 녹슨 농기구 몇 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농기구는 낡았지만 아직 쓸만하니 함께 쓰세. 자네 밥부터 우리가 함께 일으켜주겠네. 길수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움은 혼자서는 이겨낼 수는 없지만 모두가 함께한다면 이 마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것임을 제가 이번에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함께 땀 흘리며 무너진 둑을 다시 쌓았고 아낙네들은 큰 가마솥에 밥을 지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판에 울려 퍼졌고
어른들의 얼굴에서는 절망의 그늘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마당 한편에서 묵묵히 짚을 씹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 그 눈빛은 더없이 깊고 평온했습니다. 홍수라는 큰 재앙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재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과 불신이라는 더 큰 재앙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끈끈한 공동체의 정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수와 그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남은 생을 평안히 보냈고 은혜 갚은 소 역시 천수를 누리다 길수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수와 은혜 갚은 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손자의 귀로, 그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길수가 보여주었던 작은 연민의 씨앗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은 예전처럼 풍요롭거나 번성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을보다도 따뜻한 전기 넘치는 곳으로 알려졌지요. 사람들은 재물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또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마음씨 착한 청년과 영특한 짐승에 대한 예시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 모두가 외면하던 장터 한복판을 기억하십니까? 쓰러져가는 작은 생명 앞에서 쓸모를 따지며 냉정히 돌아섰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것을 그대로 되갚는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준 마음이 돌고 돌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온기가 되어 돌아오는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길수가 베푼 작은 연민이 결국 소를 살리고 그 소가 다시 길수를 살렸으며 그 기적 같은 광경이 마침내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 전체를 녹여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혹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작은 생명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에 벗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